포스코홀딩스 큰 고민 넘비는 중 지금 봐야 되는 거 3가지. 벌써 3가지나 보냐 인간아 그러겠지만 3가지 정도는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장인하 포스코 회장 무사 안착이 예상된다. 최종 CEO 후보인 장인하 전 포스코 사장이 순조롭게 회장 자리에 오를 수 있을지가 지금 관심이고요. 재계에서는 무사 안착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2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총장에서 장 후보의 사내이사, CEO 선임 안건이 순조롭게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일부 언론에 유영숙 전 환경부 장관, 권태균 전 조달청장의 포스코홀딩스 사회이사 재선임 반대 입장을 이미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거 사회이사 반대 밝혔으니까 결국에는 CEO도 반대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지금 회장도 반대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겠는데 일부만 지금 반대를 했고요. 장 후보의 CEO 선임에는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얘기인지 하나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회장 선임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로 이것뿐만 아니라 3가지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는 상황이 필요한데요. 하나씩 따져보면 1번은 회장 선임의 불확실성을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어려워 말도.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수책이라고 부르는데 포스코 회장 선임 안건을 들여다본다 라고 한 거예요. 포스코 그룹의 차기 회장 선임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회의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포스코 정기주총이 언제예요? 3월 21일. 그러면 늦어도 3월 둘째 주까지는 이 수책위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전망이죠. 수책위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위한 전문 조직입니다. 지난 2018년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신설됐다. 스튜어드십 코드.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앞뒤를 제가 붙여드린 겁니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최근 일부 언론에 뭐라 그랬냐면 유영숙 전 환경부 장관, 권태균 전 조달청장의 포홀 사회이사 재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입니다. 역으로 보면 장 후보의 CEO 선임에는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진다는 분석인데요. 김태현 이사장은 그동안 포스코홀딩스 이사회의 외유성 해외 출장과 관련해서 사회이사 활동의 독립성을 문제 삼아 왔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김태현 이사장이 문제 삼은 유영숙과 권태균 사회이사는 이번 주총의 재선임이 추천된 이들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 지난번에 똑같은 사람들인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국민연금에서 태클을 건 거고 기존 사회이사진의 독립성 의혹을 제기한 연장선상에서 재선임을 반대한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최정우 회장의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이사진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한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사회 구성을 그렇게 두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있었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유영숙, 권태균 사회이사에 대해서 지금 태클을 건 걸로 보입니다. 이사회 구성을 제외한 장윤하 후보에 대한 국민연금의 언급은 공식적으로건 비공식적으로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이사 후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태클을 걸겠지만 장 후보에 대해서는 공식 비공식으로 아직까지 언급이 없고 앞으로도 공식 입장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쪽 통과 가능성은 높고 사회이사 쪽에서의 그 최정우 회장 쪽의 사람들을 완전하게 물갈이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업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오히려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변수가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인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정부하고 정치권에서 그렇게 이제 포스코 그 소유분산 기업들 포스코, KT, KTNG, 그다음 금융지주 회장들 아주 그냥 막 그냥 하잖아요. 예. KT 때와는 근데 이번에 좀 다르다. 장인하 회장의 반대 가능성은 낮다는 게 지금 중론이고요. 변수는 뭐예요? 그렇다면 정치권하고 정부가 아니라면 그 변수는 지금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의결권 행사를 하기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변수가 되기가 좀 어렵고 그러면 결국에 누가 마지막 변수냐면 75.52%의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개인 주주들의 표심이 관건인데 이런 기조라면 여기서 75.52%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쉽지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들도 현장에선 좀 나오나 봐요. 그래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달이면 마무리되는 회장 선임 문제를 어쨌든 이건 해결될 문제예요. 이슈예요.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 것들이 한 가지가 있고요. 3가지라고 했잖아요. 또 다른 거는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입니다. 이거 계속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금융위원회가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에 착수했고 상반기에 개정 완료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집사처럼 이익을 극대화시키는데 이익을 극대화시킬 만한 기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업이 스튜어디시 코드에 한마디로 강력하게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이게 주주 환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7개 원칙 가운데 3번인 투자회사의 중장기적 가치 제고,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된다. 이런 안내 지침이 개정인데 의무는 없지만 누구는 의무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정부 정책을 외면하기는 어렵고 자연스럽게 수용 채택할 확률이 높은데 기업들도 따라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이미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다수의 대기업이나 금융주주도 지금 주주가치 제고, 중장기 배당 정책을 이미 공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에 대해서 이익이 여력이 있고, 그리고 강제성이 좀 느껴지는 기업 위주로 보자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유일한 강행 규정 성격을 갖고 있는 스튜어디시 코드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기업들을 찾아보는 건데, 포스코홀딩스는 지난번에도 짚어드렸듯이 PBR이 0.7배 이하입니다. 지금 저평가, 밸류업 정책이 포함이 되죠. 이 정도면 1 이하니까. 그리고 순현금 보유 비중이 높아요. 순현금은 지난번에도 짚어드렸는데 기업이 실제로 쓸 수 있는 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스코홀딩스 내 순현금 비중은 지금 8% 수준입니다. 지금 동섹터에서 가장 높아요. 이건 그리고 섹터를 벗어나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럼 뭐예요? 주주 환원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거고, 조직이 안정화 1번 뭐였어요? 회장 선임 이후에 조직이 좀 안정화가 되면 스튜어디시 코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기는 그런 대표 기업이고 그 소유분산 기업이잖아요. 그럼 주주 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주주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 니네 뭐 하는 거야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조직이 안정화가 된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나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충분히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국민연금은 매수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국민연금은 1월 22일부터 전일 3월 4일까지 해가지고 지금 400억 원 이상을 순매수를 했고, 이쪽을 보시면 국민연금은 최근 들어서 빨간불을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저 PBR 얘기 나오고 밸류업 나온 뒤부터 갑자기 외국인들도 사요. 그렇게 팔고 최저까지 떨어졌던 외국인 지분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거는 외국인 지분은 제가 2번이나 짚어드렸으니까 더 이상은 이번 주에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주쯤에 한번 변동이 생기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외국인 연기금들도 이렇게 사고 있고, 사모펀드도 사고, 기관 투자자들도 전반적으로 사고 있고, 그래서 뭐예요? 외국인도 함께 사고 있고, 이런 거예요. 아마도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도 이제 채팅창에 보면은 하라 주주 환원 그러는데 조직 안정화가 된 다음에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측을 하는 시장의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켈, 리튬 가격 반등입니다. 최근에 니켈하고 리튬 값이 반등이 나왔죠. 이거 확인 가능하잖아요. 매일매일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쭉 빠졌다가 어때요? 지금 급하게 지금 급락하고, 그리고 한동안 바닥을 쭉 기어가고, 한동안 리튬 값이 바닥을 기어가고, 여기서 살짝 올라오는 분위기가 나왔다가 살짝 조정이 나왔고, 갑자기 지금 급하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 니켈 가격도 지금 재고량은 뭐 여전하긴 하지만, 재고량은 좀 늘어났지만 가격적으로는 올라갔잖아요. 니켈은 물론 리튬 가격도 반등에 나서고 있는 게 확인이 되는데요. 그래프상으로 최근에 앨범알 CEO의 바닥 발언, CATL 감산 소식 이후에 꿈틀거리던 리튬 가격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쪽에서는 관련 기업들이 지금 막 상한가 가고 주가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요 보시면은 27일, 28일, 29일, 3월 1일까지 리튬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 순서거든요. 요 밑으로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니까 주가가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리튬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리튬 관련주로 꼽히기도 합니다. 포스코홀딩스는 뭐예요? 염호를 가지고 있죠. 군브레 모일도 영어도 가지고 있고, 자회사 홉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이 10월 1일부터 광양에 수산화 리튬 공장 2공장 준공하고 시운전에 들어갔고, 오는 이래 지난해. 그리고 1공장은 이제 이번 달부터 시운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연산 43,000톤 리튬을 생산할 예정으로 전기차 100만 대 분량입니다. 리사이클을 통한 리튬 생산도 지난해 5월 초도 생산으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스코 HY 클린메탈, 블랙맥스, 리튬, 니켈, 코발트 원료 추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블랙맥스를 처리할 전망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게, 이게 제가 가지고 온 게 시점이 조금 애매해서 그러긴 한데, 어쨌든 간에
얘네들은 리튬하고도 관련하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해당 이슈를 통해서 개별 기업의 입슈나 업황 이슈까지 체크를 하면 시장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는데 여러분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개별 부분에 대해선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건데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려가지고 당장 오르니까 사세요 파세요 아니라고요. 예. 그냥 업황이에요. 지금 사실 포스코홀딩스를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뭐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리튬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특히나 말씀을 드렸고 재고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국민연금의 움직임이나 스튜어드십 코드까지 쭉 1년 지어서 하나의 스토리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혹은 투자하고 계신 투자할 개별 이슈 그리고 개별 업황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오를지 내릴진 저도 모르죠. 예, 제가 그거를 알면은 신이죠. 어제 어떤 분이 그러면은 에코프로는 액면 분할 이후에 지금 다시 주가가 개당 주가가 20만 원 이상으로 갈지 말지도 좀 짚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거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신입니까? 못합니다 그런 거. 주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신도 물린다니까요. 다만 업황을 바라보면서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각자의 자금 사정에 맞는 그리고 평단가에 맞는 아니면 매수 예정 시점 혹은 매도 예정 시점에 맞는 그런 전략들을 짜시라고 지금 가지고 오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